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8월 17일 수요일 오후 4시 48분이고 비트코인이 오늘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금 전까지 상승을 쭉 해줬지만은 그거를 또 그대로 내려박으면서 또 말도 안 되는 하락 빔을 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200만원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상승 추세선을 이제 깰 수도 있다.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딛고 올려줬던 이 상승 추세선을 만약에 이번에 깨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고, 사실 직전에 저점 자리를 또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일단 걸어두고 지금 매수가 이제 들어간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일부러 이탈시키고 한번 쭉 뺐다가 그래서 이제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고점 찍고 쭉 조정 나왔던 구간이 7% 정도 마이너스 7% 정도 고점 대비 빼줬다. 그 다음에 바닥이 확인되면서 전고 돌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도 비슷한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최고점 대비 7% 정도가 빠진 가격대, 그랬을 때 한 3,100만원 정도가 딱 나오죠. 3,100만원까지는 좀 밀렸다가 여기서 바닥을 또 이런 식으로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재차적으로 전고를 뚫는 요런 무빙도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고점에서 윗꼬리단 음봉의 형태들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좀 아직까지 쉽사리 좀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눌림이 그렇게 좀 만만하게 끝나지가 않죠. 특히 이 구간에서 빠질 때는 뭐 거의 올린 거의 절반 이상을 빼면서 일반적인 상승 패턴의 흐름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또 그대로 말아올리는 괴랄한 무빙이 또 나오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이빙을 좀 심하게 했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는 이제 알트코인들 매매를 계속적으로 이런 눌림목에서 매매를 했었고, 이번에도 거의 다 지금 물량을 덜어낸 상황이고 현금을 상당히 좀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빠지면 어차피 다시 사면 됩니다. 빠지면 다시 산다는 마인드. 그리고 비트가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쉽사리 막 V자로 막 치고 올라가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장세는 아마 저는 내년 정도에 그런 시원한 불장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올해는 이 구간에서 계속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갈 때도 됐어요. 비트코인도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저는 이게 1파 그 다음에 제대로 된 2파가 사실은 아직은 안 나왔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여기서 1파 주고 좀 크게 눌렸다가,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의 상승은 나와줘야 이게 상승의 1파동이라고 볼 수 있지. 이거는 사실 여기서 돌파도 안 나왔죠. 돌파도 미미하게 돌파 나오고 죽었다가 여기서 또 컵핸들로 뚫는 척 하다가 여기서 또 죽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힘을 응축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서부터 파동의 크기가 점점 약해진단 말이죠. 파동의 크기가. 그 다음에 또 큰 파동이 충분히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단기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이런 고점에서 윗꼬리 단 다음에 어느 정도의 눌림은 항상 좀 나왔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지금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선을 이탈은 안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쭉 올라가는 이 저점 부근의 상승 추세 이탈은 안 나왔지만, 만약에 여기가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거를 이탈시킨 적이 없이 지금까지 지켜주면서 상승 추세를 가져갔었는데, 추세를 깨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실망 매물이 쭉 나오면서 가격대는 3,100에서 3,000만원까지도 어떻게 보면 또 밀렸다가 여기서 한번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매물대 있죠. 여기 매물대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3,000만원 이하로 비트가 다시 조정받으로 내려가는 거는 물론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 기간이 오래되진 않을 것이다. 저는 최소 여기 정도 오면은 어느 정도 반등 주고 쌍고를 찍고 이렇게 죽었다가 바닥을 또 여기서 다지고 다시 재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우리에게는 지금 단기적인 대응이 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해외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렇게 올렸다가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힘들게 올라왔어요. 어제 바닥 찍은 이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겨우 여기서 찔끔찔끔 올라오던 여기서 이제 고점 돌파 나오면서 쭉 위로 밀어 올려줬다가 이 정도 급의 상승이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타고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수직 낙하를 시켜버린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좀 개미 꼬신 다음에 한 방에 롱 죽여버리면서 하방으로 한 번 더 죽이는 조금 그런 무빙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도 올렸다가 그 올린 거 이상으로 다 빼버리고, 올린 거 이상으로 여기도 지금 다 빼는 무빙이 나왔을 때 여기 저점까지도 이탈을 시키면서 강하게 내려 찍고
이런 식으로 한 파 내려찍고 한 파를 더 내려찍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 파 내려찍고 한 파를 더 내려찍었을 때 찐바닥이 탁 잡히면서 V자로 다시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요런 무빙을 우리가 조금은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4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올린 거 다 빼는 식의 이 무빙 자체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내려온 시점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시점에서 반등을 주고 역으로 그거를 다 죽이면서 또 내리는 무빙이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의 무빙을 최근에 이런 윗꼬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온 구간에서의 윗꼬리를 다는 이런 봉의 형태는 찾아보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요 봉에 지금 4시간 봉인데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까지 내려오고서 반등을 주는 척을 하면서 주요 구간, 매물 구간까지 반등을 쳤는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를 돌파까지 나왔어요. 여기서 계속 못 뚫던 자리 돌파까지 해주고 그대로 내린 다음에 여기서 4시간 봉으로 올린 거 그대로 내린 다음에 추가 하락을 줍니다. 여기서 한번 지지받는 척 하다가 추가 하락을 줘요. 이런 식으로 전저점까지. 그랬을 때 여기 전저점 라인까지 23.7K거든요. 여기 23.7K인데 요 전저점까지 굳이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반등하는 척을 합니다. 또 반등하는 척 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 고점까지 넘겨주면서 반등하는 척 했다가 롱 제대로 태운 다음에 하방으로 그냥 내리꽂으면서 저점 라인까지 여기서 다 깨버렸었죠. 이런 식으로 깨고 또 올리고 눌렸다가 올라가는, 그 다음에 눌렸다가 또 더 올라가고. 자, 이런 식의 굉장히 복잡한 패턴을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쉽사리 반등이 좀 안 나오고 있고, V자로 여기서 지금이라도 다시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게 되면은 불씨를 살리는 거죠. 상승에 대한 불씨를. 하지만 여기서 이미 내려찍는 힘 자체가 워낙 지금 세기 때문에 폭포수처럼 쭉쭉 내리게 되면은 여 구간에서처럼 쭉 올리고 올린 거 이하로 다 빼버리고, 여기도 올리고 올린 거 이하로 다 빼버렸을 때 여기 저점까지도 이탈시키는 그런 무빙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조금 서운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동안의 좋은 분위기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연속된 음봉에 의한 이런 조정들이 최근에 조금 나오면서 상방을 보는 이제 현물 투자자나 이제 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짜증나는 조정 구간에 어쨌거나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 눌릴 것이냐, 그리고 어느 지점부터 반등을 쳐줄 것이냐. 여기도 눌림이 끝에 반등은 사실 무조건 나오고 있죠. 눌리고 반등은 무조건 나오는데, 그 조금 최근에 패턴 자체가 여기서 가파르게 뺀 거를 가파르게 올렸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빼고 완만하게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완만한 각도로 빼고 있지, 여기서부터 막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각도가 나오고 있진 않죠. 여기서 좀 완만하게 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눌림이 나온다 해도 어느 지점부터 바닥이 형성된 이후에 다시 고점 돌파의 패턴으로 갈 수가 있겠다. 저는 이쪽에 좀 더 무게감을 싣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빠지다가도 계속적으로 고점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빠지다가 고점 돌파, 이런 패턴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무리한 매수, 큰 금액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살펴봐야 되고, 그 상황의 1조건, 반등의 제1 조건은 일봉상으로 양봉이 떠줘야 된다는 거죠. 일봉상으로. 지금 일봉인데 쭉쭉 내릴 때 4시간 봉이나 8시간 봉으로 는 양봉이 떠도 이게 페이크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 꽂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 꽂고. 그렇지만 일봉으로 이런 식으로 음봉의 뒤에, 그러니까 충분한 음봉 뒤에 나오는, 여기도 보시면 1, 2, 3, 4, 5, 6, 7음봉 뒤에 양봉이 일봉 마감했을 때 상승이 나오는 거고, 아직 음봉상 일봉으로 4개밖에 안 떴어요. 여기 1, 2, 3, 4, 5, 그러니까 5개에서 7개 정도는 음봉이 일봉으로 내려와 줬을 때 그 다음에 떠지는 이런 양봉의 일봉 캔들 있죠. 양봉의 일봉. 요 양일봉이가 음봉 뒤에 붙어줬을 때가 진정한 반등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다. 그거는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바닥을 잡지 마시고 일봉으로 양봉 캔들이 마감되는 거 보고 뒤따라 들어가도 되고, 최소 12시간 봉을 봐야 된다. 12시간 봉을 보시면, 자, 12시간 봉입니다. 12시간 봉으로 양봉 뜨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데이 일봉,
일봉의 반을 쪼개면 12시간 봉이 되는데, 일단 12시간 봉으로도 이런 식으로 음봉, 연속 음봉 뒤에 양봉 뜨고 연속된 음봉 뒤에 양봉 떴을 때 추세 반전 충분히 내려온 구간에서, 자 그럼 지금 충분히 내려왔냐? 아니라는 것이죠. 완만하게 뺐고 아직 각도 자체가 조금 더 빠질 수 있고, 특히나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5개에서 7개 정도의 음봉으로 빠져줬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면은 바닥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만 조금 이런, 물론 그 하루에 얼마나 뺄지 모르겠지만은 이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바닥은 충분히 잡힐 만하다. 특히 여기 이제 일봉상의 25일선 25일선 요 보라색 선이 여기 쭉 이제 이평선 보이죠? 보라색 이평선. 최근에 이 보라색 이평선 맞고 올리고 맞고 올렸어요. 그래서 이 보라색 이평선에 타치를 할 때 그 구간의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이제 23.4K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정도 내려왔을 때 반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이런 식으로 오늘 일봉까지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5분봉으로 봐도 아직까지도 반등이 잘 안 나오고 있고, 이런 30분봉 기준으로도 심하게 폭포수를 올라가는 척하면서 싹 롱 꼬신 다음에 그대로 다 죽여버리는 굉장히 악질적인 무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 소액으로 선발대 정도만 코인들 좀 들어가 있는 게 맞을 것 같고, 본격적인 매수 구간은 그러면 어디 정도로 잡아야 되겠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박스 요 매물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우리가 1차적으로 좀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되고, 2차는 많이 눌릴 경우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 구간까지는 우리가 조금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이 구간 딛고 바로 갈 수도 있고 가다가 한번 꺾였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차피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반등의 최저점을 잡는 매매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잡는 하락의 끄트머리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려면은 그 기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시간 봉이나 일봉상으로 양봉 마감을 해줬을 때 그거를 일단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쭉 빠지다가 12시간 봉으로 양봉 마감을 갑자기 쳐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추세를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 일봉을 그 다음에 또 음봉으로 먹어버리게 되고 저점을 또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그건 또 찐바닥이 아니게 되죠. 근데 사실상 최근의 패턴을 보면은 이런 연속된 음봉 뒤에 어느 정도 바닥 지지가 나오고, 연속된 음봉 뒤에 양봉이 딱 떴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바닥이고, 그때 매수가 들어갔을 때는 상당한 반등이 세게 터지면서 전고점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비트무빙 좋지 않다. 충분히 좀 추가적으로 살짝 또 빠질 수는 있지만, 빠지는 구간에서 우리는 조금 이제 추가적인 이제 매수 진입 시점으로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은 사실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나스닥 반등한 거에 비하면은 애플 반등 보셨죠? 애플은 벌써 여기가 작년 고점이었으면은 이렇게 가 있어요. 애플은 벌써. 근데 그만큼 비트코인이 지금 뭐 올라가려는 의지 자체가 조금 약해 보인다. 굉장히 옆으로 빼면서 이 구간에서 지금 사실 길게 보면은 여기도 그냥 박스죠. 박스 돌파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꼬리, 여기 꼬리에서 낙하 지점, 보통 여기 낙하 지점에서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사실 바닥을 확인했으면은 낙하 지점까지는 최소 가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좀 눌리던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닥에서 옆으로 빼는 무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옆으로 여기서 1파 나오고 옆으로 지금 계속 빼다가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냐면 제대로 올라간 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항상 매매하는 기준은 이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미친듯이 올라간 거를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을 우리가 매수했을 때 훨씬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또한 올라간 게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최근에 상승 장세를 이제 주도를 한 게 맞고, 이더리움도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9월 19일 정도에 이제 2.0 업그레이드가 있고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고, 물론 저점이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여기까지 이제 올라온 거고, 이더리움이 조정을 받는 거는 충분히 납득을 할 만하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낙하 지점까지 와줬으니까, 여기 낙하 지점까지 와줬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한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정도 그림을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얘는 왜 이렇게 못 올라갔냐, 왜 여기 낙하 지점은 여기고 이더리움은 벌써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비트코인은 올라가지를 못했다. 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한 번 더 꺾었다가 완전히 개미 털어내고 미친 상승 한번 보여주던지, 아니면 여기서 옆으로 기다가 그냥 바로 가주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앞날은 그래서 눌렸다가 쏠 건지 그대로 쏠 건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차트 생김새로 봐서는 한번 눌러줬다가 쏘는 그림, 요게 나올 공산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살펴봤을 때, 도미넌스도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됐어요. 도미넌스 반등이 나온다라는 의미는요, 비트코인 혼자 올라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비트코인 혼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먼저 쭉 올려치고, 그때는 이더리움이나 이런 애들의 힘이 당연히 약하겠죠. 이더리움은 미리 먼저 힘을 썼으니까. 근데 비트가 이런 식으로 힘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아직 안 올라간 애들 있죠. 샌드박스라든지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세타 토큰이라든지, 좀 이따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트들도 아직 안 올라간 애들이 그때 비트가 올라갈 때 힘차게 한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미 힘 써버린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때는 조금 미적지근하게 움직일 수 있어도, 비트 도미넌스가 이제 쭉 올라가면서 흡성대법으로 비트 혼자 독주가 나올 때, 그때 뒤이어서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도 지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도미넌스도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됐고, 나스닥은 조정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나스닥을 보시면은, 야, 이거 조정 나올 때가 됐죠. 이 정도로 여기 바닥에서부터 쭉 이 정도로 낙하 지점을 넘어서가지고 이미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주가를 다 회복해 놓은 상황에서 나스닥이 이 정도로 올랐으면은, 나스닥이 이제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스닥 이렇게 좀 빠져주면서 비트도 같이 빠지겠죠. 그리고 나스닥은 어느 정도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트도 그러면은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가 힘을 좀 응축하고 있는 게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고, 다시 해외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이 여기서 한번 내려 찍었다가, 왜냐면 나스닥이 떨어질 거니까, 나스닥 떨어지고 나스닥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막판 피날레 빔을 좀 보여줄 수가 있고, 이 시점이 9월 21일 전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9월 20일에 FOMC 금리 인상이 또 잡혀있고, 아마 0.5% 정도 금리를 올릴 건데, 지금 8월 17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조금 3일에서 5일 정도 좀 눌려주는 척 하다가 빼지는 척 하다가 8월 말 정도부터 9월 초반까지 달려주고, 위에서 시간 끌면서 물량 넘기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9월 20일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하면서 조금 빠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눌림목 구간에서는, 여기서 눌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좀 세게 올려칠 수가 있다. 자, 요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눌리는 구간, 앞으로 한 3일에서 5일 정도 딱 보고 바닥이 잡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바닥 잡기가 들어갈 것이고, 자, 여기에 동참하실 분들은 저희 그 밑에 써있는 전화번호, 요쪽 전화번호로 010-4285-8704 요쪽으로 성함만 보내주시면은 저점 기가 막히게 잡아 드릴 겁니다. 아직은 저점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좀 빠졌다가 이렇게 쏠 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올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 올해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 좀 무시하면서 또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8, 9, 10을 세력들이 해먹어야지만이 11월까지 물량 넘기는 구간, 그리고 12월에는 좀 11, 12는 좀 주가가 좀 빠집니다. 전통적으로 연말 랠리라는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11, 12에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이런 기관이나 세력들도 연말 결산, 연말 정산, 자기네들 실적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먹고 있다라고 치면은 팔아야 자기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 부양을 인위적으로 막 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팔아치우고 올해 22년을 회계년도 마무리하는, 그래서 자기들 이익을 가지고 또 내년에 뭐 또 새롭게 연봉 협상을 들어간다든지,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11, 12에는 주가가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작년에도 여기서 싼고 연초에 쏴주고 연말에 한번 쏴주고 이런 식으로 싼고를 찍고 죽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도 충분히 연말까지 이런 식으로 기분 좋게, 올해는 이 정도까지의 상승은 나오기 힘들어도 최소 이 정도,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 올려주는 그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준 다음에 조금 빠져주는 그림, 그 다음에 좀 빠졌다가
있다가 내년도에 한번 이제 제대로 된 그레이트 랠리 한번 펼쳐주고, 그 다음에 24년이면은 또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충분히 23년도에 선반영돼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도 내년 정도면은 충분히 날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기서 모아주고 기술적 반등 한번 주고 좀 죽었다가 내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쏘아 올리는 정확하게 요런 그림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눌림 구간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구간이 요 구간, 그리고 그 다음에 눌림은 또 이제 알아서 다 잡아드릴 예정이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물은 숏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방이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어차피 여기랑 같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구간 박스권에서 위아래로 흔들어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숏치고 내려가면 롱 잡고 요런 식의 대응도 지금은 조금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타점도 선물 관점 공유방, 매매 타점 공유방을 곧 열어가지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하단에 맥시 거래소 링크 타고 미리미리 가입해 두시고, 리플을 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리플 보내 보셔가지고 소액으로 좀 연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 무빙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조정은 좀 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조정의 끝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 이런 거 한번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일단은 지금 노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오스가 좀 상당히 강하게 올려 쳐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 중국 코인들 이오스, 네오, 퀀텀, 뭐 비체인 요런 친구들이 조금 이제 올라오려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오시스 리브랜드를 추진하겠다, 블록원을 완전히 벗겨내겠다 이러면서 또 청사진을 좀 발표를 하면서 뭐 새롭게 이제 좀 변화를 가져보겠다 요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오스가 상당히 좀 강하게 조금 올려 쳐주는 모습이고, 그동안에 안 움직이던 코인들 중에 하나였죠.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움직임이 없었던 코인인데 이런 이오스까지도 이제는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비트가 심하게 흔들리는 거에 비해서 알트들은 그래도 뭐 그렇게 막 심하게 비트를 따라서 요동치는 모습은 아니고 조금 뭔가 묵직하게, 뭐 초급등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완만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그려주고 있는 코인들이 좀 있습니다. 테조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네오라든지 이런 코인들도 완만하게 간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이번 장에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들을 제외하고 다음 비트 상승 시에 조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제가 이제 들고 왔고, 아무래도 지금 세타 토큰을 계속해서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닥에서 이제 들어온 거래량들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상당히 바닥권에서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올라간 게 없습니다. 여기서 물론 비트 상승해주면서 비트 따라서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이게 올라간 거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여전히 바닥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런 식의 동산 하나 만들어주는 거는 본 상승 전에 준비운동 한 바퀴 돌려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 그 다음에 팍 위로 쏘는 이런 게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거래량이 지금 들어와 있고, 얘는 지금 발사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이 구간에서 대포동 미사일 한번 위로 좀 쏘아 올릴 수 있는 코인들 중에 하나다. 왜? 올라간 게 없다라는 것이죠. 올라간 게. 이오스도 지금 이랬어요. 이 구간에서 바닥에서 얘는 거래량도 없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거래량 좀 들어오면서 상승 나왔다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본 상승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동산 하나 그려주고 준비운동 하다가 그 다음에 빵 위로 쏘는 요런 거 빵 요렇게 요런 그림이 세타 토큰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어텐션입니다. 베이직 어텐션 차트도 세타랑 굉장히 비슷하고 바닥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거래량에 비해서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럼 얘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집이다. 그냥 매집. 여기서 한번 가는 척 했다가 꺾였다가 위로 빵 쏘는 요런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베이직. 자, 그 다음에 세럼이죠. 여러분들 세럼을 제가 최근에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저희도 몇 번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여기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 들고 가고 있는데, 세럼도 여기서 좀 더 눌려주게 되면은 어차피 이런 식으로 찍고 올리고 찍고 올리고 찍고 올리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봉상으로 딱 봤을 때 세럼 올라간 게 없다. 올라간 게 없어요. 올라간 게 없고 그냥 땅바닥입니다. 이게 여기서 뭐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았냐. 물론 여기서 땅바닥에서부터 60% 정도 상승을 준 거는 맞지만은 이 정도 급으로 티도 안 나게 올린 거는 사실 올린 거라고 볼 수가 없고, 최소 이 정도 급으로 뭔가 좀 시원하게 바닥권 대비해서 100% 정도는 쏴줘야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이 정도 급의 수직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거는 쏘지가 않았다. 결과적으로 옆으로 일자로 기고 있어요. 기고 있다가 한번 위로 쏠 수 있겠죠.
2,400원까지. 그래서 세럼도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다 보면은 물론 비트가 빠지면 같이 빠집니다. 같이 빠질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한번 위로 이런 식으로 쳐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요 세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비 운동 한번 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위로 이제 팡 튀어오르는 요런 그림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고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냥 땅바닥에 있는 거고 올라간 것도 없고, 근데 좀 있으면 월드컵이 열리죠.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올 연말에 열리는데 월드컵 빔이 또 빵 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랜드도 지금 우리가 조금 좀 들고 있을 만한 코인이고, 어차피 떨어져 봐야 저점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봐야 여기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위로 좀 열려있는 코인들 중에 하나다, 알고랜드. 그 다음에 샌박도 뭐 올라간 게 없죠. 그냥 땅바닥이 있습니다. 그대로 땅바닥에 좀 멀리 놓고 보면은 이 샌박도 바닥 기다가 쏘고 바닥 기다가 한번 쏠 수 있다. 엑시도 마찬가지죠. 엑시 인피니티도 사실 뭐 작년에 어마어마한 거의 5000%의 상승을 보여줬던 희대의 코인 중에 코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많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상승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엑시도 여기서 기를 모으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좀 눌릴 수는 있겠죠. 한 2만원까지도 눌릴 수는 있습니다. 좀 눌리다가 한번 위로 좀 제대로 쏠 수 있는 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그러니까 제2의 이더리움 클래식을 우리는 지금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지인데 도지는 좀 쐈죠. 최근에 이제 100원 계속 못 뚫다가 쐈어요.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쏴놓고 일단 100원의 벽을 일단 뚫어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눌리더라도 도지도 사실 여기서 끝날 코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도지 같은 경우에도 갈 길이 멀다. 도지도 여기 다이빙, 여기서 다이빙을 시작한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는 메꿔줄 수가 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자, 그 다음 진리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진리카도 차트 딱 일봉으로 그냥 딱 봤을 때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냥 바닥이고,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한번 들고 있을만 하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도 원래 여러분들 주식도 작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계속 가다가 그냥 이제 계속 막 아무것도 없는 듯이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척 하다가 개미 한번 푹 더 떨고 내서 이거 천하의 개잡주네 이러고 사람들 떠나가면은 그 다음에 위로 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런 식의 패턴이 진리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코인들을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올해 안 터지면 내년 초에 터질 수도 있는 코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지금 비트의 움직임을 따라서 어쨌든 알트코인들을 다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가 먼저 좀 터져줬을 때 알트들이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비트가 빌빌대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은 좀 거의 없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어디까지 눌리고 좀 상승할 기미를 보여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포인트는 서두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잡코인들도 마찬가지죠. 어쨌거나 비트가 먼저 가면은 메이저 코인, 준 메이저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잡코인들이 돌아가는 사이클, 그런 사이클의 순서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안 올라간 잡코인들, 이캐시라든지 스토리지, 누사이퍼, 위믹스, 휴먼스케이프, 보라, 왁스, 솔라, 요런 친구들도 들고 있다 보면은 언젠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펌핑이 나옵니다. 최근에 골렘도 그랬고 크로노스도 그랬고, 이런 잡고 펌핑은 기습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라갔지만 그리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번에 좀 시원하게 올라가줬고, 그에 비해서 다른 코인들은 별 움직임이 없었다.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비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알트들을 조금씩 담아 놓을 만한 그런 상황이 조만간에 올 것이고, 저점 매수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뉴스를 좀 빠르게 살펴보면은, 일단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머지 직후에 소폭 하락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호재가 반영이 막상 돼버리면 이더리움 가격이 좀 내렸다가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이다. 이런 좀 당연한 얘기를 또 했고, 그렇지만 이더리움 합병,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내려가면 나는 오히려 이더리움을 더 포지션을 늘려서 매수를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점 매수가 답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더리움 많이 올라갔고 떨어질 수 있다. 근데 떨어지면 더 살 거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어차피 저점 매수가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골드만삭스 출신의 이제 유명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팔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2,000 정도는 이제 뚫어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고, 뭐 단기적인 변동은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2,000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자이 같은 경우에는 비트와 이더리움 중에 이더리움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면 이더리움이 비트보다 더 잘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 6에서 10%의 수익률을 이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더리움의 편을 들고 있죠. 자, 그리고 지난 5월 비트코인의 하락을 예측했던 암호화폐 전문가 이제 데이브 더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스탬프 쪽 거래소에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추세 반전 지표인 MACD도 강세 크로스가 지금 발생을 했다. 이와 같은 강세 크로스는 지난 2019년 비트가 3,000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14,000까지 올라갔을 때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24,400 정도만 좀 올려쳐줘도 그 다음에는 $30,000까지 갈 수 있는 강력한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자, 요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 내용을 이제 가져온 거고, 밑에가 보시면 MACD 이제 지표가 나와 있죠. 자, 보시면은 쭉 2019년도에 크게 바닥을 찍었던 구간에서 MACD도 굉장히,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 라인, 빨간색 라인 자체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찍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바닥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찍어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닥 찍은 다음에 결과적으로 비트가 $3,000에서 $14,000까지 4배가 올라가는 상승이 쭉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소폭 눌림은 있을 수 있지만 위로 한번 쭉 올려주는 MACD 반전되면서 상승을 쭉 어느 정도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것이겠죠.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 당시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나 이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 자체를 들어 올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웠다. 왜냐면 이 당시에는 시총이 훨씬 더 작았고 몸집이 작은 애였다라면은 지금은 비트의 몸집 상태가 상당히 이때보다 훨씬 커진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펌핑 이후에 바닥을 찍었고, 바닥을 아무리 찍었다 해도 이때보다는 몸무게가 훨씬 무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4배까지 들어 올리는 거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고, 단기적으로 최소 이 구간에서 그래도 17,000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2배 정도 들어 올린다라고 했을 때 34,000, 34K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눌렸다가 위로 튕겨 올려줄 수 있지 않겠냐,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이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조금 눌림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서 한번 가는 척 하면서 개미들 싹 꼬신 다음에 한번 죽여놓고 그 다음에 위로 한번 올려 쳐줬을 때 여기 다이빙 했던 자리까지 올려 쳐주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32에서 34K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급의 상승은 우리가 하반기에는 한 번 정도는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8, 9, 10 중에 그런 상승 빔이 한번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좀 그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비트가 빠진다 그래서 사실 너무 걱정하거나 그러시진 마시고, 어차피 빠지면은 더 사면 됩니다. 더 사면 되고,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을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그냥 바닥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여기 어느 정도 요 구간 라인까지 물론 가지도 않겠지만은,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다시 간다라고 하면은요, 재수 없으면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일단은 깨게 되면은 무조건 손절은 잡아야 된다, 여기 라인. 근데 뭐 그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다시 위로 이렇게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지금 여전히 올라간 게 없는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비트가 어느 정도 눌려줬을 때, 비트가 이런 식으로 쭉 눌리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시원하게 먹을 자리가 한번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타이밍은 저희가 모두 잡아 드릴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비트 조정 나오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조정은 분명히 끝나게 돼 있고 그 기준은 12시간 봉으로 양봉 마감했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갈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좀 더 좋은 내용들, 좋은 코인들 선별해서 내일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